중국 증시 소폭 상승으로 개장했습니다. 헬로우차이나 오늘 현대증권 해외상품부 이상현 주임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주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중국 기업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오늘은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글로벌 철강 업종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글로벌 철강 업계는 현재 전방 산업의 부진, 조선이나 자동차 이런 업계들의 부진한, 그리고 원재료 가격, 철강석 가격의 하락, 그리고 철강 공급의 증가에 따른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은 그래프를 보시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주요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유럽, 일본 이런 주요 지역의 철강 수요는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아니면 역성장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한 철강 업종의 원자재인 그 철강석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3년도 톤당 160달러 정도 하던 철강석 가격이 현재는 약 40에서 5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한 모습인데요. 이 철강석 가격의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철강석 광산 업체들의 낮은 생산 원가를 통한 점유율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은 기업의 이익률이 상승해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철강 업종의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하락이 제품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익률은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익의 절대 규모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철강 공급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과잉 공급이라고 보고 있고요. 2001년 대비로 2014년 글로벌 철강 생산과 중국의 철강 생산을 보면은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이 110% 증가한 반면에 중국은 57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철강 생산량이 96% 증가한 반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443%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2000년대 중후반에 중국의 건설 투자와 제조업 성장에 따른 전방 산업의 호조세가 지속되었었기 때문에 철강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설비를 확장을 했고 신규 철강 업체들이 난립을 하면서 이렇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이런 전방 산업이 부진한 가운데서 철강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공급 위기의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1년 글로벌 생산 능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16% 수준이었던데 반해서 현재 201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52% 육박합니다. 전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계 환경에 놓여 있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철강 업계는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구조조정이 업체들의 자발적인 감산을 통한 공급량 조절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철강 업체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설비를 투자를 했고 공급량을 유연하게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감산을 하게 된다면은 경쟁사의 수요처를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개별 업체들의 자발적인 공급량 감소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업체들의 자발적인 이런 구조조정보다는 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각각 2012년과 2014년에 1000만 톤 정도의 감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제품군과 무관하게 철강 업계 내에서 소규모 업체들이 부도 처리가 되어서 이미 산업 구조에서는 작은 규모의 업체들부터 경쟁이 심화된 단계에 돌입하면서 구조 조정이 시작이 되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올해 초에 중국 정부에서 신철강 정책이라는 철강 산업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철강 산업의 중장기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고 2017년까지 생산 능력을 8천만 톤 감소하고 상위 업체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할 것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네, 정말 우리나라의 유수의 철강 업체들이 참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는 스토리였어요.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들이 또 철강을 많이 생산하게 되자 이 시장 자체가 공급 과잉으로 빠져버렸다는 점. 이게 좀 우리 그래서 철강주를 사실 투자를 기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철강주에 크게 손실을 보고 물려 계시는 분들도 사실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런 공급 수요의 논리에서 공급이 과잉돼 있고 수요가 다소 부진한 그런 쪽이 철강, 태양광 이런 쪽이 될 텐데요. 두 업황 모두가 치킨 게임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그 승자가 결정된지 않은 시장이기도 합니다. 앞서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치킨 게임 한창 하고 나서 대형 업체들도 도산하고 M&A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승자로 남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또 많은 수혜를 입기도 했었는데요. 빨리 이 철강 업계 자체도 그런 구조 조정이 완전히 끝났으면 그래야 좀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 중에서 오늘은 철강업체 2위 기업을 가지고 와주셨거든요. 그에 대한 이유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어떤 기업인지 좀 알아볼게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중국의 철강 업체는 무한철강입니다. 중국 매출액 기준으로는 2위 업체이고요. 무한철강은 중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철강 회사입니다. 1955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1958년부터 철강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철강 회사가 보산철강이라고도 하고 바오산철강이라고도 하죠. 그 회사가 중국 내 최대 철강 회사이기 때문에 그 회사가 가장 오래된 회사라고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중국에서 최초의 철강 회사는 이 무한철강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중국 상장 업체 내에서는 매출 규모 2위 업체이고요. 연간 4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바오산철강 같은 경우에는 약 4,500만 톤에서 4,700만 톤 수준의 철강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무한철강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중국의 동북부 쪽이죠. 허베이성 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철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포항에 위치해 있어서 연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물동량 나가고 들어오는 거에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무한철강 같은 경우에는 내륙 지방에 위치해 있어서 타 업체들에 비해서는 운송 비용에 대해서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광산 투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철강석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광산 투자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에 철강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된다면은 타 업체 대비로 철강석을 좀 더 값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무한철강 같은 경우에 제가 따로 중국 2위 업체를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따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광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철광석 가격이 하락세를 띠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메리트가 되지는 못하지만 향후에 가격이 상승한다면 메리트가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 걸 미리 보고 좀 들어가기가 부담스럽다는 거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철강주를 투자하는 게 어떤 단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트레이딩을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 포스코나 이런 주식이 다시 10년 만에 최저치 이렇게 주가가 밀렸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걸 살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인내심과 또 그 어떤 경험, 투자의 경험의 차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칫 또 손실을 크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중국 철강주는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는지 중국 시장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겠지만 또 잠시 후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보단 나았겠죠? 예, 한번 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 오늘 그 무한철강과 동종업계를 좀 비교하는 그 대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밸류에이션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 비교해 주셔야죠. 네, 일단 무한철강과 중국의 1등 업체죠. 보산철강 그리고 국내 업체 포스코와 현대제철 이렇게 네 업체를 한번 그 이익 추이와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업체들보다는
중국의 업체가 좀 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출의 절대적인 규모도 포스코 대비 보선철강, 무한철강 둘 다 낮은 상황이고요. 이 규모도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좀 더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익의 질이나 이익의 규모를 본다면 국내 업체들이 이런 중국의 업체들보다는 좀 더 나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을 봐도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인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한철강과 보산철강 같은 경우에 최근에 중국 증시가 하락을 하면서 그에 따른 주가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장기적인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저점 대비로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밸류에이션을 비교해봐도 내년 이 기준으로 본 상황입니다. 최근에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밸류에이션이 좀 낮아진 상황이지만 아직도 국내 업체들 대비로는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PBR이 절대적으로 0.5배 이하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가를 본다면은 국내 업체들보다는 중국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내 철강 업체가 경쟁력이 약하고 구조조정이 아직 시작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절대적인 밸류에이션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향후에 변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들을 한번 바라봤는데요. 공급 측 요인과 수요 측 요인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올해 초에 신철강 정책이라는 철강업계 구조조정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 정부는 철강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중장기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먼저 중단기 목표는 2015년에서 2017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현재 70% 정도의 가동률을 80% 이상을 확대해서 수익률 향상에 좀 기여를 하고 인수합병을 가속을 해서 현재 500여 개의 철강사가 중국 내에 난립하고 있지만 2년 동안 300여 개로 축소를 하여서 생산 능력을 8천만 톤 이상 감소를 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기존 제조업과 IT를 융합을 하는 인터넷 플러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철강산업 같은 경우에도 IT와 융합 발전을 통해서 업체 두세 개사를 시범적으로 시범 육성해서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중단기 목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2025년까지 상위 10개사의 산업 집중도를 60%까지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3개에서 5개의 철강사를 구축한다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상위 업체 위주의 시장 재편을 노력을 한다는 건데요. 또한 중대형 철강사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중을 1.7%로 확대해서 그리고 신제품 판매량의 비중을 확대해서 이런 철강 업체의 경쟁력을 확산시킨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중국 정부의 철강 산업에 대한 목표는 철강 업체 통폐합을 통한 상위 업체로의 재편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상위 업체인 이런 무한철강 이런 회사들에게 유리한 영업 환경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강 수요 측인데요. 건설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연초에 발표를 했던 게 1대1로 정책이었습니다. 1대1로는 장기적인 건설 투자를 지속한다는 건데요. 교통 및 인프라, 에너지 인프라 건설을 통해서 중국 내부와 외부의 연결성을 확보하는 장기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1대1로는 204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적으로 증가하는 이제 수요가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1대1로 뿐만 아니라 징진지나 아니면 신형 도시화 정책을 통해서 향후에 지속적인 건설 투자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을 통해서 중국 정부는 중국 내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건설 투자 확대 그리고 주요 국가의 경제구역 확대로 이런 공급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업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1대1로의 투자 자금 비중을 보면은 이런 철도와 항만, 도로, 공항 등 대부분 건설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 업계의 전반적인 수요 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서 철강 수요 가장 높은 게 건설
부분입니다. 약 70% 정도의 철강이 지금 건설 업계에서 수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건설 투자 확대가 나타난다면은 철강 수요 확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인 건설 프로젝트는 장기적인 이런 철강 수요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철강 업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 잘하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중국의 바오산 철강이나 무안 철강 비교했을 때 포스코나 현대제철 실적 펀더멘털 자체 더 좋고요. 밸류에이션도 더 매력이 있고요. 배당 수익률도 더 조금이나마 더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당까지 주는 이 철강주. 다시 이렇게 또 보면 매력적이지만 주가가 너무나 부진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담인데요. 그 공급 수요에 있어서 수요 차원에서 1대1로 정책이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안철강, 바오산철강보다 규모가 아까 매출액 보니까 뭐 반 정도 되는, 그러니까 포스코와 현대제철 그 덩치 차이 정도 차이가 있는 그런 무안철강이라는 기업인데요. 그러니까 뭐 중국의 뭐 현대제철 정도로 사이즈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기업인 것 같아요. 그런 이 기업이 이런 1대1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내년부터 이제 장기적으로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개선된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먼저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나타나기 때문에 중국 철강 업체가 국내 철강 업체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돼서 말씀드리는 게 또 국유기업 개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증시 부양 그리고 중국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게 국유기업 개혁을 통한 기업들의 체질 개선인데요. 올해 초 중반에 그 중국 남차 북차 합병을 시작으로 많은 대형 국유 기업들이 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운사들이 국유기업 개혁의 영향으로 합병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최근 월요일 날 발표를 한 거는 중국 중철과 중철 이국의 합병이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가 되면서 두 회사가 현재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중국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유기업에 대한 합병을 진행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무안철강과 보산철강 같은 경우에도 국유기업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요. 최근에 계속 나오는 얘기는 무안철강과 보산철강이 향후에는 합병이 예상되지 않나라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안철강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진행이 됐던 게 상해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유주철강그룹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후광퉁 거래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거래를 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닌데요. 합병이 추진이 되었다고 발표가 있었는데 최근에 무산이 되었다는 소식이 또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업계 1위, 2위인 보산철강과 무안철강이 합병을 통해서 중국 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런 대형 철강 회사가 탄생이 될 것이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보산철강이 무안철강보다는 규모가 더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런 합병의 수혜는 1위 업체보다는 2위 업체가 좀 더 향유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중국의 정부가 계속 노력하는 철강업계 구조조정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올해 안에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도 국유기업 개혁에 대한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안철강이 타 철강 업체와 합병을 하는 것은 좀 더 빨라질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중국 정부 시장 자체가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부진에 따른 주가 하락이 무안철강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현재 가격 4위안 정도의 매수를 하시면 충분한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고, 목표 주가는 6위안, 그리고 손절가는 3.5위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철강 업계 1대1로라는 수요 모멘텀을 받음과 동시에 보산철강과 무안철강에 대한 합병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투자 포인트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무안철강 오늘 이상현 주임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헬로우 차이나였습니다. 마켓 이마 기장 이어집니다.